네, 여러분 잘 쉬셨나요? 네. 세 번째로 이제 저희는 이제 정당제도를 마치고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제 선거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가 다음 주까지 수업이네요. 그쵸? 다음 주까지 수업이고 다다음 주, 즉 12월 14일 그 주가 기말고사 주고 여러분의 과제는 12월 18일 금요일 24시까지죠. 24시까지 저한테 과제방에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즉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 그렇죠. 그 자정까지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간단하게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어떤 기말 대체 과제를 하게 될지는 제가 이번 주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 선거제도를 보면, 개념을 일단 볼까요? 선거는 주권 대민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선거를 통해 통치권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런 거죠. 이 선거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죠? 우리나라는 다 대의제 민주주의죠. 대의제 민주주의, 즉 간접 민주주의죠. 간접 민주주의. 이 간접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의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우리의 대표자가 우리의 정치적 의사를 어디에 반영해요? 국정에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대표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당하게 선출이 돼야겠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어깨가 아팠어요. 정당하게 선출이 돼야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출하는 이 선거 제도는 매우 중요한 거죠. 즉, 직접 민주주의는 결국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가진 어떤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하지만 이 선거제도는 중요한 게 뭐냐면 간접 민주주의, 즉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 선거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권자, 즉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자신을 대표해서, 즉 자기를 대신해서 뭐죠? 자기의 주권을 대신 행사해 줄 그 대표를 뽑는 뭐죠? 제도가 어떤 거죠?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는 주권재민, 여기 있죠? 주권재민이 뭐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거죠. 주권재민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는 간접민주주의, 즉 대의제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국민 주권을 바로 실현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죠? 그 형벌보다 약간 선거에 관련된 어떤 범죄를 더 세게 처벌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선거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뭐냐면, 뭐죠?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는 거죠. 즉, 주권재민 사상, 즉, 국민 주권을 흔들 만한 사건이죠. 선거에 관한 범죄가 왜 다른 범죄보다도 좀 형량이 높고 더 세게 처벌을 하고 있냐면, 이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우리의 주권을 대신 행사할 우리 대표자를 뽑는 제도, 즉 행위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거는 국민 주권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권 재민 사상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거에 대한 범죄의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대의제 민주주의 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집권 재민을 실현하기 위한 이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제도가 되고, 이 선거라는 것은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 그 행위를 말하고, 선거를 통해 통치권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라고 얘기했죠. 이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게 뭐죠? 결국은 국민이 지지를 하느냐, 지지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지지를 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고,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거다. 즉 뭐죠? 에이드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뭐죠? 어떠한 정당을 뽑고 어떠한 자기 대표자를 뽑잖아요. 그러면 뭐죠? 음,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하는 거죠. 결국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뽑는다. 그럼 그 대통령은 우리가 우리의 손을 뽑고 국민의 어떤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의 표를 받은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그 대통령은 뭐죠?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확보하지 아니야 했다. 자, 이 기준은 뭐냐면 국민의 대다수가 뭐죠? 어떤 사람을 지지하느냐 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거고, 지지하지 않느냐, 지지하지 않는다 그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를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통치권, 즉 뭐죠? 입법, 행정, 사법, 이 국가의 이 국가 권력은 자 어디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냐면, 자,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자 어떻게 표출을 해요? 난 너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겠어. 자, 뭘로 표출해요? 네, 선거를 통해서. 자, 선거를 통해서 이 통치권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즉, 선거 제도의 개념은 결국에는 뭐냐면, 선거는 자 주권 재민을 실현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우리의 주권을 행사를 대신할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 주권 재민을 실현하기 위한 자 국민이 자,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그 행위를 말하며, 그리고 그 선거를 통해서 비로소 이 통치권은 뭘 얻는다? 민주적 정당성을 얻는다. 자, 통치권은 자,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권이 정당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권 분립을 하고 있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행정하고 입법은 뭐죠?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돼 있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그 다음에 뭐죠? 국회의원을 네,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네,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 왜냐하면 국민이 직접 그 사람을 뽑기 때문에 자,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자,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신 사법은 뭐죠? 우리가 뽑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을 하고 있죠. 그렇죠. 대통령 임명하고 국회에서 선출을 하고 있죠. 뭐 대법관도 그렇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그렇고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 또 우리가 선출한 뭐죠? 국회의원에 의해서 자, 뽑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고 선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 달에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 사법적인 권력에 의해서 이 사법 권력은 자,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결국에는 통치권, 즉 상권이 모두 뭘 확보하고 있다? 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즉 행정과 입법은 직접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법은 네, 간접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선거제도는 국민 주권, 즉 주권 재민의 실현 방법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에 대한 어떤 범죄는 정말 심각한 범죄로 봐도 무방한 거죠, 여러분. 네. 자, 선거의 종류를 볼까요? 자, 총선거. 여러분 총선거 많이 들어보세요. 총선거 누굴 뽑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전원을 새로이 선출하는 것을 말함. 자, 국회의원 뭐죠? 총선거 이렇게 얘기하죠. 국회의원 총선거. 자, 총선거라는 우리나라에서 총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총선거. 자,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전원을 새롭게 선출하는 것, 즉 국회의원 총선거를 쉽게 떠올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재선거. 자, 공직선거법 제110, 195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선거하는 거죠. 재선거. 말 그대로 재선거, 다시 선거하는 거죠. 자, 보궐선거는 뭐죠? 임기 개시 후에 자, 그래서 누군가를 뽑았어요. 네,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자 해서 그 임기가 개시가 됐어요. 이미 임기가 개시가 돼가지고 자기의 임기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중에 어떤 사망 사유로 사망 등의 사유, 사망, 기타 등의 사유로 결혼이 생긴 경우에 하는 선거가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말하는 자 보궐선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예로서 대통령의 보궐선거는 자, 거리 사유 발생일로부터 자, 대통령의 보궐선거, 대통령이 결혼이 생겼다 그러면 자, 결혼이 생긴 즉 거리 사유가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렇죠? 거리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네,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돼 있죠. 자, 헌법 제68조 제2항에 네,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자, 자녀 임기가 1년 미만이라도 실시하고 그렇죠. 그 이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5년 단임인데 자녀 임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고리 사이가 생긴 거예요. 뭐 사망했다든지 또는 뭐 혼수 상태가 됐다든지 네, 이렇게 고리 사이가 생기면 자녀 임기가 1년 미만이 남았더라도 자, 뭐죠?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임기를 새롭게 개시함. 그렇죠? 2017년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당하고 나서 뭐예요? 바로 대통령 보궐선거 했죠. 대통령 선거 했죠. 네. 대통령 선거를 하고 뭐예요?
네, 새롭게 임기를 시작했죠. 5년. 그렇죠? 네,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자, 지역구 국회의원, 그렇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뭐죠? 결혼이 생겨도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자, 특례가 있습니다. 즉 지역구 국회의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자, 결혼이 생겼어요. 결혼이 생기면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보궐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 특례가 있습니다. 자, 특례가 있고, 자, 당선자의 임기도 전임자의 자녀 임기 기간인 거죠. 네. 즉,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갑자기 제 임기 수행 중에 뭐, 돌아가셨다, 사망했다, 또는 뭐, 어떤 기타 사유로 자기의 가진 직을 수행하지 못한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자, 보궐선거를 실시를 하고 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있고 만약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서 다른 사람을 뽑았다. 자, 그 당선자의 임기는 자, 전임자의 단여 임기. 그렇죠. 전임자의 단여 임기만큼 네, 임기를 합니다. 대통령은 뭐죠? 이전의 대통령이 자녀 임기가 1년 미만이더라도 새롭게 5년을 시작하는데, 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자, 보궐선거를 안 해도 되는 특례도 있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새롭게 뽑힌 후임자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만큼만, 네,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공직선거법 제200조와 201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리고 선거의 기본 원칙. 이거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선거의 기본 원칙은, 자, 명시적인 선거의 기본 원칙은 4개가 있죠.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자, 보통선거, 평등선거, 그 다음에 뭐죠? 네, 비밀선거, 그 다음에 직접선거 있고, 그 다음에 명시가 되지 않는 선거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원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유선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보통선거를 보시면 이 보통선거는 제한선거의 반대 개념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제가 그때 대면 수업할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보통선거는 제한선거의 자, 반대 개념인 거죠, 여러분. 아이고, 네, 집에 가자고 하네요. 잠시만요, 여러분. 네, 일단 카톡을 끌게요. 네, 아이고, 죄송해요. 잠시만요, 여러분. 네, 잠시만요. 너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 저녁이라 집에 가자고 하네요. 네. 네, 어디까지 했지? 네, 보통선거. 자, 이 보통선거는, 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보통선거는 제한선거의 반대 개념입니다. 즉, 보통선거는, 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뭐죠?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보통선거고, 자, 이 보통선거의 반대 개념은 제한선거, 즉, 남녀노소, 즉,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자, 여성분들은 선거에, 네, 참여하지 못했죠, 여러분. 아이고, 껐는데, 네. 죄송합니다. 예, 자꾸 카톡이 뜨네요. 네. 아이고, 네. 꺼버려야겠네요. 네. 잠시만요, 여러분. 아이고, 잠시만요. 아예 끌게요, 카톡을. 제가 카톡을 안 끄는 실수를 했네요, 여러분. 네. 죄송해요. 네. 아이고. 제가 아예 끌게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읽으셨어요? 설마? 제 카톡 잘 읽었나요? 죄송해요. 네. 아이고. 네. 보통선거가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 보통선거하고 제한선거는 맞아. 어디까지 했죠? 네. 네, 예전에는 네, 여성분들이 네,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죠. 네. 그러나 우리가 뭐 이렇게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프랑스도 1970년대가 돼서야 여성들이 네, 선거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성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게 얼마 안 됐죠. 네, 100년?
네, 10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70년? 100년 정도 됐죠. 네, 여튼 남녀노소 구분하고 그다음 남녀노소가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보통 선거고, 자, 이 제한 선거는 다 반대 개념인 거죠. 네, 어떤 이제 뭐 신분이라든지 또는 재산이라든지 지위, 자, 이런 걸로 인해서 네, 제한되는 선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즉 뭐냐면 이 보통 선거의 개념은 자,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또는 재산 또는 지위에 관계없이 자,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선거 원칙이 바로 뭐냐면 자, 보통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제한 선거의 반대 개념이다. 자, 제한 선거는 뭐죠? 그러면 어떤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어떤 지위에 따라서 선거권을 갖기도 하고 못 갖기도 하는 거죠. 만약에 뭐 재산이 100억 이상 있는 사람들만 뭐 선거권을 갖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 뭐 그런 거죠. 뭐 본인의 집에 뭐 몇 채가 있어야 선거권을 갖는다. 또는 뭐 어디 뭐 대학을 나와야지만 선거 갖는다. 예를 들면 네 그런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자, 제한 선거고 자, 제한 선거의 반대계는 보통 선거다. 즉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그 밖의 기타 등등의 관계없이 자 모든 사람에게 뭐죠? 자 선거권도 주고 그다음 피선거권 즉 뭐죠? 공직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 즉 그게 바로 피선거권이죠. 이 피선거권도 인정하는 선거 원칙이 바로 뭐냐? 네, 보통 선거의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선거권의 유무에 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그런 거죠. 선거권을 누가 갖느냐? 이 선거권의 유무에 관해서 차별하지 마라. 이걸 차별하는 금지하는 원칙이 바로 이 보통선거의 원칙이고, 자, 선거권의 내용에 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선거의 원칙과 구별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나라 헌법에는 지금 4개의 선거에 대한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 보통선거하고 평등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가장 구분적인, 가장 구분이 되는 게 뭐냐면 보통선거는 단지 선거권의 유무, 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 차이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두에게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는 게 보통선거고 또는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이나 지위 등 여기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게 바로 제한선거인데, 자, 즉, 보통선거는 결국에는 뭐죠? 선거권의 내용과 상관없이 단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자, 이걸 가지고 하는 게 바로 네, 보통선거와 제한선거죠. 네, 그쵸? 이 선거권의 유무에 관하여 자, 차별을 금지하는 게 바로 보통선거입니다, 여러분. 즉, 이게 평등선거랑 다른 거죠. 자, 평등선거는 뭐냐면 선거권의 내용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단지 선거권의 유무가 아니고 자, 선거권의 내용, 즉 선거권의 가치인 거죠, 여러분. 자, 선거권의 내용인 거죠. 자, 이 선거권이 1인 1투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내 표는 1인 뭐 2투표를 가지고 있는 내 표는 2표 남들보다 뭐 2배냐? 이런 거죠. 선거권의 이런 내용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 바로 뭐냐면 평등선거입니다. 그래서 보통선거와 평등선거가 뭐가 다르냐? 그럼 보통선거는 단순히 선거권 유무에 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 평등선거는 선거권의 유무가 아니고 선거권 내용에 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 평등선거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평등선거의 반대 개념은 자, 차등선거죠, 여러분. 자, 평등선거라는 건 결국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사하는 한 표는 한 표의 가치, 그다음에 상대방이 행사한 다른 사람이 행사하는 그 표도 한 표의 가치를 갖는 거죠. 내가 1인 1표를 행사하는데 2표의 가치를 갖는 게 아니고요. 나도 남들처럼 똑같이 한 표의 가치를 갖는다. 즉 투표의 가치가 같다는 게 뭐냐면 평등선거고 자, 차등선거는 뭐예요? 내 표는 한 표지만 2표의 가치를 갖고 상대방 표는 한 표지만 한 표의 가치를 갖고 자, 이럴 때 우리는 차등선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즉 평등선거는 선거권의 내용에 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자 평등선거의 자, 원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자, 평등의 원칙이 자, 선거제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투표의 수적 평등 그런 거죠. 투표의 수적 평등 즉 1인 1표의 원칙과 그다음에 투표의 성과 가치의 평등 그렇죠. 투표가 어떤 성과 가치를 했을 때 그 성과 가치의 평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선거 참여자의 기회 균등을 내용으로 한다. 아, 볼까요? 자, 평등선거는 자, 투표의 수적 평등이라든지 자, 이런 1표의 원칙, 그다음에 투표의 성과 가치의 평등인 거죠. 성과 가치의 평등이고 그다음에 평등선거의 내용 중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선거 참여자, 그쵸? 선거 참여자의 기회 균등도 어디에 들어가냐?
보통 선거에 들어가지 않고 자, 평등 선거에 들어간다. 자,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선거 참여자의 귀의 균등. 자, 선거 참여자의 귀의 균등. 자, 그렇죠. 자,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자, 평등 선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 잘 알아두세요. 선거 참여자,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의 어떤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보통 선거, 비밀 선거 또는 직접 선거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들어간다? 네, 평등 선거에 들어간다. 평등 선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 그리고 직접 선거죠. 국민들이 뭐죠? 직접적으로 선거를 하죠. 누구를 통해서 하는 그 간접 선거죠. 내 표를 만약에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행사하고 내 표를 또는 뭐 내 형제들이 또는 내 남매, 저는 남매거든요, 여러분. 위로 누나가 있는데 제 누나가 내 친누나가 나의 표를 행사한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간접 선거죠. 자, 간접 선거의 반대말은 네, 당연히 직접 선거죠. 직접 선거. 내 표는 내가 직접 네, 투표한다, 행사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음. 선거인이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선거 원칙. 그렇죠. 선거인, 이게 본인인 거죠. 자, 본인, 당사자가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선거 원칙이 바로 뭐냐면 직접 선거의 원칙. 자,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와 구별된다. 자, 간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직접 선거라는 것은 자, 선거인이 본인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 원칙이다. 따라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렇죠.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직접 선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 민주주의와 구별이 되는 거죠. 직접 민주주의는 뭐죠? 선거권자가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본인이 어떤 국가의 정책이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그 표를 던지는 게 바로 직접 민주제고, 자, 이 직접 선거라는 건 뭐냐면 직접 민주주의와 구별되게 뭐예요? 우리를 대표할 대표자를 내가 직접 뽑는 거죠. 그게 직접 선거죠.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와는 뭐가 구별돼요? 직접 민주주의는 본인이 직접 어떤 국가의 중요 정책이나 운영에 관해서 본인의 어떤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직접 민주제고, 직접 선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나를 대표할 이 대표자를 직접 선거인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 원칙이 바로 직접 선거고, 당연히 이 직접 선거는 뭐예요? 간접 민주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대표자를 뽑아서 우리의 정치적 의사를 대신 국정에 반영시켜주는 그 사람을 우리가 직접 뽑기 때문에, 그렇죠? 간접 민주제, 즉 대의제 민주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바로 뭐냐? 직접 선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비밀선거는 네, 공개선거의 반대의 개념인 거죠. 네, 비밀선거, 공개선거. 그렇죠. 자,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선거 원칙인 거죠, 여러분. 자, 내가 누구한테 선거를 했는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선거 원칙이 바로 뭐냐면, 자, 비밀선거. 자, 반대말은 뭐죠? 공개선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죠? 무기명 투표. 그렇죠. 기명하지 않죠. 그다음에 투표용지 광급제. 그렇죠. 투표용지를 즉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뿌려요. 네. 만약에 투표용지가 다르면 내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당연히 드러나겠죠. 나는 뭐 하트 모양으로 투표용지를 넣고 어떤 사람은 뭐 사과 모양으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 선거의 내용 중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투표용지 광급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그 투표용지로만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 비밀 선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투표에 관한 증언 거부권 이거죠, 여러분. 그리고 투표에 비밀 침해에 대한 벌칙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다 비밀 선거의 원칙이고, 자, 우리가 투표에 관한 증언을 거부하는 것도 비밀 선거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뭐 투표하고 나서 뭐 출구조사죠. 네, 출구조사에서 자의로 어느 표 어디입니까? 이러고 했을 때 이게 말하는 것은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자의로 하는 거니까. 다만 뭐죠? 너 투표 누구한테 했는지 이게 자 이런 증언 뭐 증언인 거죠. 네, 이 증언 거부권은 당연히 비밀 선거의 원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선거는 강제선거의 반대 개념. 자, 자유선거는 간단합니다. 자, 어떠한 강제나 압력 없이 자유롭게 투표가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 그런 거죠. 야, 투표하러 가자. 너는 반드시 투표해야 돼. 이런 거죠. 자, 자유선거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투표를 하지 않을 자유도 자유선거의 원칙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투표를 하지 않아도 따로 무슨 뭐 과태료를 물거나 어디 뭐 형사처벌이 따라오거나 하지 않죠,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이 투표 원칙 중에 자유선거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즉 투표를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본인이 선거인이
뭐죠? 주권자인 선거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투표하고 싶으면 투표하고 투표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정치인들이나 정부라든지 대통령도 여러분에게 투표를 권고를 하지 투표를 반드시 하라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투표에 우리 헌법이 자유선거의 원칙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자유선거의 원칙에 반대말은 강제선거고 이 자유선거의 내용은 무엇이냐? 어떠한 강제나 압력 없이 자유롭게 투표가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얘기하고요. 우리 헌법상 자유선거의 원칙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그렇죠. 위에 뭐 직접, 비밀, 평등, 보통 이건 다 명시가 되는데 이 자유선거의 원칙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즉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 민주주의의 원리, 참정권 등을 근거로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원리가 뭐냐면 자유선거의 원칙이라고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거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도 어디에 위배된다? 네, 자유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유권자의 의사표시로서 뭐가 된다?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 쉬었다가 4차 시기까지 해야겠네요. 잠시만요. 좀 쉴게요.